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양식을 한번 조금 바꿔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눈에 잘 안 익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다, 혹은 뭐 여기가 좀 잘 안 보인다 등등 그러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왼쪽 위에는 이제 그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대주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넣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예전처럼 이제 제목을 넣고, 오른쪽 아래는 내용, 왼쪽에는 이제 주식 차트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캐릭터라든지 혹은 뭐 관련 사진 등등 그런 것들을 넣는 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연장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곧 9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어제 미국장은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만 이 와중에 그렇게 큰 걱정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5%나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급락을 털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때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차량 가격, 그 다음에 FSD 가격 인상, 그리고 인하 소식은 짧은 악재였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추가 상승 기대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도 유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하고 만약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은 유가 관련주가 인버스적 성격으로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장 막판 보면은 뭔가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 나타났죠. 잘 가던 애들이 갑자기 몇 분 만에 급락하는 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유가와 증시 방향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 연준 금리 인상 완료.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로 낮췄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분기당 25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한국도 이제 내년부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아마 그러지 않겠니? 라는 전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만 되면 진짜 소원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황금빛 미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무려 5.5%까지 올라왔는데도 경기 침체도 없고, 이 와중에 이제 인플레도 잘 잡아가지고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진짜 아름답다, 증시도 계속 쭉쭉 올라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좀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혹시나 물리더라도 어차피 다 회복되겠지, 그러한 마인드로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거만큼은 조금은 비관적이긴 해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5년이 벌써 넘어가고 몇 년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주식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것 중 하나는 절대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없다. 그리고 모두가 해피하다, 모두가 좋다, 앞으로 더 오른다, 그렇게 말할 때는 꼭 이상한 악재가 생긴다는 거. 그 부분을 저는 진짜 숱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의심을 가지고 연말에 분명 뭐가 생겨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기리씨 또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황금빛 미래가 올지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이제는 뭐 사실상 끝났고 내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신기술 공개.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 및 센서겠죠. 그런데 만약 요 녀석 앞에 벌레 시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 있으면은 큰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 기아에서 하나의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BMW였던 것 같은데 카메라를 청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뭔가 앞에 뿅 튀어나온 다음에 카메라한테 워셔액을 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쁜 모습이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와이퍼로 닦는 방식,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바로 커버 글라스를 직접 돌려서 닦아내는 방식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혁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카메라를 닦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가 이러한 신기술을 꺼냈다고 하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Y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친구는 현대차랑 레벨 4에 들어가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공개하니까 야 DY도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 잠시 급등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아이의 기술 공개.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그 기업은 바로 모빌아이인데 인텔이 2017년에 인수했고 작년에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이 이번 IAA 미넨 모터쇼에서 기술을 뽐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한 게 뭔가 모빌아이 슈퍼비전과 그 다음에 모빌아이 드라이브인데 이 중에 모빌아이 슈퍼비전은 차량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바탕으로 사람이 그냥 핸들에서 손을 떼고 시선만 앞으로 놓고 주행하는 기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이 거의 없이 위급 상황에만 사람이 필요한 그 정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기술 슈퍼비전은 이미 중국에서 10만 대가 넘는 차량에 적용이 되어서 벌써부터 도로에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증받은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모빌아이 드라이브 요 녀석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브가 뭔가 봤더니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며 8개의 카메라, 2개의 레이더, 2개의 라이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완전 자율주행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 최근 들어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 오토에버 그 친구 등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에서 잘 나가요. 자 기름들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 4위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기름들 바로 눈치를 채셨겠죠. 인도네시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인도네시아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구네시아 그러니까 4등 죄송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 인구네시아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선도업체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원래 인도네시아는 일본 차량의 나와바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현대차가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자면 현대차가 무려 56%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등은 중국차인 우링이 28%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기차가 잘 팔릴까요? 당연히 아이오닉 5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잘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가 정말 발빠르게 현지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첫 전기차 생산이 바로 아이오닉 5였다고 하니까 충분히 현대차에서도 좋은 노력을 했고 좋은 계기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이거 안 탈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많이 봤죠. 현재 현대차가 인도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 앞으로 현대차가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쯤만 되면은 오는 소식. 자, 아이폰 15가 곧 공개가 되죠. 그리고 올해 예상 판매량은 8,700만 대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아이폰 14에 비하면 10% 높은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정확히 얼마나 팔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작년에는 중국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이폰 14가 많이 안 팔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연 수요가 분명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15가 또 역대급으로 잘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LG이노텍, LG리플, 이녹스 첨단 소재, BH 등 이러한 기업들의 수혜를 당연하게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작년에 우리가 속은 바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과연 올해는 오를 수 있을지 아이폰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 판매량을 혹시나 예측하실 수 있다면은 아이폰 출시된 거 딱 보고 야 이거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관련주를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많은 기업들이 거의 바닥권에 깔려 있거든요. 혹시나 잘 안 팔려도 그렇게 하락 가능성이 크진 않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엔터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엔터 대진 떴다. 저 엔터주 좋아하시나요? 저와 히릿은 아침에 뉴스를 쫙 펴놓고 오늘은 어떤 뉴스를 고를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멜론 탑백 같은 거 있죠. 그러한 노래를 아침마다 틀어놓고 고르고 그리고 또한 히릿이 뮤비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돌의 무대 같은 거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에 관심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거 요즘 요즘 노래 듣다 보면은 진짜 정신없는 것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멀어지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 하지만 저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린 또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퇴근길에 그냥 유튜브에서 멜론 탑백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잘 나가고 뭐가 그렇게 유행인지 그런 걸 알아야 주식 투자도 결국은 돈이 가는 쪽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트렌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꼭꼭꼭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요즘 나온 신곡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와중에 엔터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그룹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보이 넥스트 도어, 그리고 JYP는 A2K 프로젝트, SM은 라이즈, 그리고 YG는 베이비 몬스터, 남돌 2개 그리고 여돌 2개가 각각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엔터 사업은 영화나 게임 사업과 같습니다.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면 그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실적이 나오거나 진짜 대박이 터졌을 때 그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4개 중에 한 개는 분명 터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친구가 터질지 그리고 그때 관련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아까 아이폰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내가 아이돌을 딱 보고 노래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 뜬다 안 뜬다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덕질도 하면서 관련 주식을 사놓으면 분명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게임이 잘 나간다. 혹시 아시나요?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요즘 잘 뽑혔다, 느낌 좋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이 게임은 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때 얼리 액세스를 했던 게임인데 최근 들어 이제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며 원래는 기존 솔로 그 다음에 듀얼 모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 아니면 뭐 2명이서밖에 못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스쿼드 모드를 추가시켰는데 여기서 성공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 후 동접자가 400% 급등하는 등 스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주 왼쪽에 보이는 넵튠 이 친구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 이터널 리턴은 넵튠의 자회사가 개발했고 카카오 게임즈와 공동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게임 플레이하는 거 한번 보시고 또 투자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국채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이면은 일반 국민도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장기 국채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채 투자하면서 야 이거 꿀 빨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 국채와는 다르게 만기 전에 시장에 팔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하며 아니 야 국채를 못 팔면 그게 무슨 국채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기가 있는 예금을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간 투자한다면은 지금 왼쪽에 보다시피 3% 후반대죠. 그래서 4%라고 가정하면은 5천만 원을 투자했을 시 10년 뒤에 6,750만 원이 되고 20년을 투자하면 9,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1년 뒤에부터는 이제 환매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주식 투자를 떠나서 20년 동안 인플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20년 전이면 제가 중학교 시절인데 그때 짜장면이 2,000원 아니면 3,000원 그 정도인데 지금은 아무리 싸봐야 6,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20년 뒤 짜장면 가격은 최소한 10,000원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연 그때 9,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기르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투자하면 인플레도 못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니 차라리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20년 뒤에는 진짜 많이 올라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라리 그 돈으로 배당주를 사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국채를 사느니 배당주나 배당 ETF를 여러 개 골라서
한 개만 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사놓으면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얼마나 큰 돈이 되어 있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배당주가 있을까 한번 봤더니 역시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배당주를 직접 찾는 것보다는 배당 ETF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바로 SCHD. 요 녀석을 기름들이 한번 미국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좀 귀찮고 별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 배당 ETF를 사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있나? 바로 검색창, 뭐 네이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주식 계좌 거기 들어가서 미국 배당이라고 치시면은 7개의 ETF가 등장할 거예요. 요 친구들은 월 배당형이라서 배당도 거의 매달 받을 수 있고, 특히 여기서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인가 그러한 ETF는 물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배당을 줄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1년 동안 거의 10% 가까운 배당 그리고 플러스 주가 차익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ETF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자기 저런 정책을 꺼내긴 하는데 저거 사느니 그냥 다른 거 사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분명 사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입니다. 여행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행 상품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과거에는 가성비, 패키지 상품이 잘 팔렸다면은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프리미엄 패키지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프리미엄 상품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월 1회 편성하고 그리고 그것도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 그렇다면 코로나 전후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프리미엄 패키지의 경우에는 노팁, 노옵션, 노쇼핑.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하게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여행은 한 번 쓸 때 확실하게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박힌 건지 이때까지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이왕 쓰는 거 비싸도 편하게 갔다 오자 이러한 심리가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의료 AI 이야기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외국인이 찜했어. 어제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루닛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루닛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AI 업체인 뷰노도 18%가 넘는 급등을 하며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뭘까 한번 봤더니 의료 AI 업체들의 폭발적 상승에는 외국인의 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 그때 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10배에 가까운 570억을 하루에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한 이유가 뭘까 한번 봤더니 최근 의료 AI 업체들이 해외 IR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이제 의료 AI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마침 또 로봇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개인적으로 뭐 당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올해 안에 한번 고점을 찍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거는 꾸준하게 쭉쭉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한 두세 달 전이죠. 그때 에코프로 기억나시죠? 그때 거의 한 1주에서 2주간 진짜 미친듯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모두를 포모중으로 만든 다음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랑 조금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지금 현재 의료 AI와 그 다음에 로봇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앞으로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 혹은 이제 아래 이제 기릿의 댓글에다가 로봇 관련주에 대한 그런 응원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쯤 그때는 아마 고점 근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기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겉토양 터지는 흐름을 일단은 거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의료 AI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 AI가 주목받는 이유를 조금만 더 보자면은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을 쓰면은 뭐가 좋을까요?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5년 넘게 걸리는 개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뭔 소린가 봤더니 이제 AI가 직접 논문을 학습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박사 과정에서 5년씩 걸려서 실험한 내용을 15분이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의료 AI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의료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입니다. 보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년까지 30조 시장 달성. 정부에서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보안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는 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의 세계 5위권 진입, 그리고 시장 규모 30조 달성, 유니콘 육성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세웠고, 그리고 이를 위해 1.1조 투자, 그리고 1,300억 규모의 펀드도 조성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안하면은 우리가 항상 쓰는 게 지문, 안면 이거 두 개를 많이 쓰죠. 이러한 생체인식 분야를 정맥과 홍채 여기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국내 보안 기술을 집약한 무인 점포를 구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업과 협업체 구성과 신흥시장 공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안 관련주 계속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으로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모의평가가 있었던 날인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을 많이 높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킬러 문항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과연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 없이 이제 적정한 난이도로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이거 난이도 또 잘못 선택하면은 모두가 쉬워서 100점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